공중에서 작전 비행을 하는 F-35A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의 실제 꿀벌이나 구슬과 같은 크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이것의 실체를 금방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5세대 고성능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공군 관계자들은 F-35와 F-22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면 넓은 하늘에서 꿀벌이나 풍뎅이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이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내대학이 뭉쳤습니다. 방사청은 국산 원천 기술로 스텔스를 개발하기 위해 연세대의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육종관 연세대 교수 연구팀을 항공 피탐지 감소 기술 특화 연구실로 선정, 6년간 45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항공기 스텔스 원천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기초연구 성과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연세대 연구실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실은 첨단 전자, 기계, 소재 기술을 접목한 스텔스 기초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고온 소재 기술 등을 응용한 전자파 흡수체를 비롯해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한 항공기 피탐지 감소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배기가스 성분 열적 특성 조절, 카멜레온 방식, 적외선 제어 기술, 전자파 산란 특성, 예측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경상대, 충남대, 전북대, 공주대, 한국교통대, 동양미래대 등 8개 대학 14명, 교수 연구진과 38명, 석박사 과정 연구진이 참여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원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KF-X는 물론이고 드론 등 항공 무기체계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스텔스 기술을 국방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F-X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원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차세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드론 등 항공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원천 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공군뿐만 아니라 해상 및 수중 무기체계, 지상군에도 다양하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세계는 공군 무기의 스텔스화뿐만 아니라 해상과 지상의 무기도 스텔스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해상의 대표적인 스텔스 함선은 스웨덴의 비스비급 초기함입니다. 비스비급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에 유례없이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 설계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함체의 재질 자체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를 적용하여 레이더 반사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신소재는 기존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한 것은 물론 레이더에도 잘 걸리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스비함은 영불해협을 통과할 때는 통행하는 다른 선박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 반사체를 달았지만 군용에 비해 탐지 능력이 낮은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 영국 항만청이 특별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시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장 도색을 적용하였으며 열 감지율을 줄이기 위해 연도를 없애버리고 배기구를 밑쪽으로 향하게 하여 배기가스를 바닷물에 섞어버리는 환경오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핵심 무기인 전차 분야에서도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차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항목으로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유관에 의한 스텔스 기술입니다. 전차는 적의 헬기나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유관으로 발각되기 쉽습니다. 유관 관측을 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은 흔히 위장도색 및 위장막이라고 불리우는 기술로 흔히 우리나라 육군에도 그려져 있는 위장도색과 같습니다. 이런 위장도색의 특징은 반사율을 최대한으로 줄인 저광택 도색입니다. 두 번째는 전차의 열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전차는 배기가스 및 엔진에서 열이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즉 연령성 관측을 피하려면 배기가스 및 엔진 그리고 차체의 적외선 방출과 무한 궤도의 마찰열을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먼저 사진의 T81과 같이 102구를 기존 전차와 달리 후방으로 향하게 하여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 열의 노출을 최소로 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도 개발 중에 있으며 각국에서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레이더 전파를 교란하기 위해 평평한 차체로 설계하고 스텔스의 익점을 받기 위해 측면 장갑을 위가 아닌 아래로 각측에 설계를 하며 포신 또한 각진 형태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차 외부에 탑재된 장비들을 모두 내부로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세 가지 관문을 모두 거친 스텔스 전차를 만든 나라는 미국이 아닌 폴란드입니다. 이르면 내년에 취역하는 폴란드 스텔스 전차 PL1은 주변 온도에 맞게 조절하는 특수 도장 스텔스 기술을 사용해 전차가 탐지되지 않게 만들어진 스텔스 전차입니다. 비록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과 적외선 차단을 위한 특수 도장과 배기구 냉각 장치 등의 설치로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옵션으로 완벽한 스텔스를 구현한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폴란드가 주장한 대로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선보인다면 인류 최초의 스텔스 전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앞으로 스텔스 기술은 모든 무기에 적용될 것이고 이번 원천 기술 개발은 한국 국방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